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완전 분석 매출 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경영과 회계 4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주식회사 다음전자에 제품을 50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 대금 중 20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이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래서 차변엔 약속음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 됩니다. 7월 2일 당사는 상신물슨 주식회사와 다음에 두 가지 거래를 하고 7월 2일에 함께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이죠. 복수거래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회계 처리는 공급일이 아닌 세금 계산 작성일에 두 거래를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이고 그리고 복수거래고 외상으로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았죠. 혼합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7월 3일 주식회사 대길에게 제품을 38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과세 매출입니다. 200만원은 주식회사 대길이 용인으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과세 매출이고 금액은 이 385만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그래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구하려면 나누기 1.1 하면 됩니다. 그러면 350만원이 공급가액입니다. 350만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양수받았고 보통예금 받았기 때문에 혼합이죠. 차변 분계는 차변에 외상매출금 그런데 거래처는 대길이 아니고 주식회사 용인이죠. 주식회사 용인으로 바뀌어줍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외상매출금과 보통예금입니다. 7월 4일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할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작성일자 회계 처리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니까 과세 매출이 되고 금액은 어음과 외상이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외상 매출금입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 진하게 표시된 금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자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입니다. 7월 5일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주식회사 컴세상에 3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당일에 수취하였다. 컴퓨터 취득금액은 15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30만원이며 매각시에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과세 매출이고 35만원에 팔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혼합 이렇게 하게 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5,000원하고 제품 매출 35만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 게 아니니까
제품 매출을 바꿔줘야죠.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비품. 바꿔주는데, 금액도 35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비품 150만원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거죠. 누계액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그러면 150에서 130 빼면 20만원짜리죠. 20만원짜리를 35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겠네요. 어쨌든 35만원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받았죠. 현금 35만원 35,000원 38만 5천원 현금이 38만 5천원 됩니다. 그러면 이 150에서 130 빼면 120만원짜리를 아니 150에서 130 빼면 20만원짜리죠. 20만원짜리를 35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15만원. 15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15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7월 6일 경수전자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1100만원 부가세 포함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단 특허권의 장부상 금액은 800만원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이고 금액은 1100만원이 아니고 나누기 1.1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매출 1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받았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그러면 분계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원 되고 제품 매출 1000만원 됩니다. 그러나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제품 매출을 바꿔줘야죠. 특허권으로 바꿔줍니다. 특허권 장부금액 800만원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1100만원 보통예금 받았죠. 차변에 보통예금 1100만원. 그러면 대변에 무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무형자산 처분이익이 200만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세 매출은 간접 수출로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7월 7일 수출업체인 청해인슐린스에 구매 확인서를 통해 제품 200개 단위당 가격 10만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영세 매출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7월 8일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강산상사의 로칼LC에 의하여 제품 3천만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 매출이죠. 대금 중 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즉시 이체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기로 하였다. 혼합입니다. 그래서 차변엔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300만원이 되고 잔액은 10일까지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면세 매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7월 9일 보유 중인 토지 일부를 한국항공에 매각하고 토지대금 3천만원, 장부금액 2천만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면세 매출이고 대금은 보통예금 받았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분계를 하게 되면 대변엔 토지가 장부금액 2천만원이 되고 차변에 보통예금은 3천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무자료 거래나 간주 공급일 때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7월 10일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힘센물산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당해 제품의 원가는 80만원이고 시가는 12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단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고 분계는 모두 일반 전표에서 처리한다. 이런 경우 간주 공급이죠. 건별 매출로 처리를 하고 금액은 120만원을 선택합니다. 시가로 부가세를 책정하니까 120만원을 하고 분계 없음을 합니다. 분계 없음을 하고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접대비가 되고 대변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죠.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원가대로 8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시가로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시가로.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120만원의 10%니까 12만원, 12만원. 접대비는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변의 제품이니까 조교 8번을 기입해야 됩니다. 7월 11일 당사 제품 60만원, 시가 75만원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고 분계는 모두 일반 전표에서 처리한다. 이것도 간주 공급이죠. 업무와 무관한. 그래서 건별 매출로 처리하고 금액은 시가 75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75,000원 나오죠. 분계 없음을 선택하고 일반 전표에 가서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엔 제품 6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75만원의 10%니까 75,000원, 가지급금은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변의 제품 조교 8번을 적습니다. 직수출인 경우 수출 매출로 처리합니다. 7월 12일 중국 상하이 상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전액을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일 7월 1일, 선화증권상의 선적일은 2013년 7월 12일, 수출가격은 10만불, 기준환율 나와 있죠. 기준환율은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0만불 곱하기 1200원 해서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선택을 합니다. 수출 매출이 되면서 외상이 되겠습니다. 수출 매출 외상. 7월 13일 코리아 컴페니 리미티드사에 수출할 제품 30만불을 부산항에서 금일 선적 완료하였다. 7월 13일에 선적했다는 얘기입니다. 당해 수출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미 7월 5일 계약금으로 2만불을 받아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수출 대금은 7월 25일날 모두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일자별 환율은 다음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러면 30만불을 선적을 했는데 7월 5일날 이미 계약금 받았죠. 그러면 공급가액을 구할 때 공급가액은 미리 2만불 받았죠. 7월 5일날 2만불 받아서 이미 원화로 환가했습니다. 그러면 2만불 곱하기 1200원 하면 2400만원 계약금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
그리고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 외상으로 한 금액은 얼마냐 하면 28만 불입니다. 28만 불 곱하기 선적일 날짜 7월 13일 1,300원 하게 되면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3억 8,8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수출할 때 금액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하지만 선적일 이전에 미리 받아서 원화로 환가하면 그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바로 공급가가 되는 겁니다. 수출 매출이고 혼합입니다. 차변에 선수금 2,400만원 그리고 3억 6,400만원은 7월 25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카드 과세 매출인 카과 매출로 처리합니다. 7월 14일 개인 소비자 김철수에게 제품 660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였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 환경 등록에 가면 카드 신용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카과 매출로 처리를 하고 공급가액에는 600만원을 적는 게 아니고 660만원 적죠. 660만원 공급대가를 적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600만원과 60만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분계 외상매출금란에 거래처가 삼성카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하지 않고 카드로 합니다. 카드 4번 카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가 기록이 됩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현금 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7월 15일 회사는 비사업자인 김철수 씨에게 컴퓨터 제품 주변기기를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 판매하였고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형 승인번호 생략을 발급하여 주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현금 과세 매출이 되고 품명은 제품이고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인 330만원을 적습니다. 330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300만원과 30만원이 분류돼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분계 유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출 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